구름 낀 어느 날 조용한 경주의 한 마을에서 민우는 평소처럼 장모 황미자의 집을 찾았다. 그의 아내 세연은 매주 어머니를 방문해 작은 일들을 도와드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습관이 있었다. 그러나 그날은 세연이 일로 바빠서 민우가 미자가 부탁한 물건들을 가지러 가기로 했다. 미자의 집은 소박하지만 항상 정돈되고 아늑했다. 나무 미닫이문과 꽃들로 가득한 정원은 민우가 다른 곳에서는 좀처럼 느끼지 못하는 평온함을 전해주곤 했다. 그는 초인종을 눌렀고 몇 초 만에 미자가 문을 열었다. 그녀는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올린 쪽진 머리였다. 민우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들어오세요. 그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갓 내린 녹차의 은은한 향이 코를 스쳤다. 미자는 방문객에게 항상 뭔가를 내오는 세심한 사람이었다. 부탁했던 물건들은 이미 정리해 두었어요. 방에 있어요. 그녀는 복도를 가리키며 말했다. 제가 가져올게요. 민우가 대답했지만 미자는 그를 따라가겠다고 고집했다. 방에 들어서자 민우는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다. 정확히 왜인지는 몰랐지만 미자가 그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뭔가 그가 시선을 피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다. 그녀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아하고 단정한 모습이었다. 그녀의 섬세하지만 단단한 이목구비와 강렬한 눈빛은 민우가 이전에는 알아채지 못했던 깊이를 담고 있었다. 그는 이 생각을 떨쳐내려 애쓰며 그녀가 가리키는 물건들에 집중했다. 이 가방에 다 담으면 돼요. 그녀가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민우는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지만 미자의 은은한 꽃 향수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우며 그를 이상하게 끌어당겼다. 그가 바닥에 있는 상자를 들기 위해 몸을 숙이자 미자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세연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주는지 몰라요.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저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민우는 상자를 들고 일어섰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빠르게 뛰고 있었다. 물론입니다, 황 여사님. 세연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는 말했다. 미자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단순한 감사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서 있었다. 그러자 그녀는 손을 뻗어 그의 얼굴에 살며시 손을 올렸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민우. 세연은 정말 운이 좋은 아이예요. 그는 순간 오싹함을 느꼈다. 긴장과 부정하고 싶은 감정이 뒤섞인 기분이었다. 저 이제 가봐야겠네요. 필요한 건 다 챙겼습니다. 그는 서둘러 말하며 그 상황을 끝내려 했다. 그러나 미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민우, 괜찮아요? 뭔가 긴장한 것 같아 보여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는 듯했다. 민우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거리를 두려고 애썼지만 방이 점점 작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미자의 눈을 직접 마주치기를 피하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단지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그는 평소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며 대답했다. 미자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고 민우는 그녀의 온기가 가까이 느껴졌다. 피곤해요? 민우, 당신은 정말 열심히 일하잖아요. 자신을 더 잘 돌봐야 해요. 그녀는 예상보다 더 친밀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우가 대답하기도 전에 미자는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당신은 정말 당신을 소중히 여겨줄 사람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 말은 조용한 천둥처럼 공기 중에 맴돌았다. 민우는 죄책감과 위험한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는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무언가가 그를 막고 있었다. 어쩌면 그것은 미자가 그를 바라보는 방식 때문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자신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면의 무언가 때문일 수도 있었다. 저 이제 가봐야겠어요. 그는 단호하게 말하려 했지만 스스로도 목소리가 불안정하게 들렸다. 그래요. 미자는 대답했지만 물러서기 전 그의 손 위를 부드럽게 스치며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였다. 그 이후 며칠 동안 민우는 그 순간을 머리에서 지울 수 없었다. 그는 과민 반응을 하는 게 아닌지 자문했지만 미자의 행동에는 단순한 상상이 아닌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점점 미자의 집에 가는 것을 피하기 시작했고 세연에게는 다양한 핑계를 대며 방문을 거절했다. 그러나 아내가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세연이 또다시 방문하자며 그를 동행하기를 고집했다. 그는 거절하려 했지만 의심을 사지 않으려 그녀를 따라 나섰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미자는 여느 때처럼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민우를 향한 특별한 빛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날 미자의 집은 어딘가 달라 보였다. 아마도 오후의 햇살이 커튼을 다르게 비추었기 때문일지도 혹은 공기 중에 섞인 신선한 꽃향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그 분위기는 민우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세연을 따라가며 불편해 보이지 않으려 애썼다. 세연은 최근 일들에 대해 어머니와 활발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미자는 항상 그렇듯 정성스럽게 차를 내오며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다. 민우는 미자의 시선을 느꼈다. 그것은 평범한 시선이 아니었다. 호기심과 욕망이 섞인 눈빛이었다. 그는 그것을 무시하려 애쓰며 세연에게 집중했지만 그날 오후 방에서의 기억이 계속 떠올랐다. 미자의 모든 행동은 계산된 것처럼 보였다. 그녀가 세연의 이야기에 웃을 때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모습에서부터 찻잔을 잡는 그녀의 섬세한 손놀림까지. 얼마 후 세연은 저녁 준비를 위해 시장에서 몇 가지 재료를 사오겠다고 말했다. 민우는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세연은 금방 다녀올 테니 집에서 쉬라고 했다. 세연이 집을 떠나자 집안의 고요함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깊어졌다. 미자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가왔다. 그녀는 소파 옆에 천천히 앉아 다리를 교차시켰다. 그 동작은 미묘했지만 뚜렷한 의도를 담고 있었다. 괜찮아요, 민우? 뭔가 멀게 느껴져요? 그녀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우는 그녀의 눈을 직접 마주치기를 피하며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황 여사님. 늘 그렇듯 좀 피곤할 뿐이에요. 그는 중립적인 톤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러나 미자는 그가 거리를 두려는 태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팔에 손을 얹었다. 그 손길은 가벼웠지만 불이 붙는 것처럼 느껴졌다. 우리가 단둘이 있을 때는 미자라고 불러요. 그렇게 딱딱할 필요 없잖아요. 민우는 순간 얼어붙었고 머릿속에는 수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물러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의 가까움이 그를 마비시켰다. 세연이 돌아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릴게요.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그러나 그가 나가려는 찰나 미자가 그의 손을 붙잡았다. 나를 피할 필요 없어요, 민우. 대화하는데 잘못된 건 없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도전적인 어조와 유혹과 진지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빼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냥 서로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는 말하며 뒤를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걸어 나갔다. 정원에 나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그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가슴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는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 위험한 무언가가 경계선을 넘어설 위험이 있음을 느꼈다. 그 후 며칠간 민우는 괴로움에 시달렸다. 그날의 일을 잊으려 노력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했다. 세연의 모든 행동이 미자를 떠올리게 했고 그는 스스로를 혐오했다. 그를 괴롭힌 것은 단지 죄책감만이 아니었다. 미자가 단순히 장난을 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이면에 더 심각한 의도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그를 갉아먹고 있었다. 긴장감은 세연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그는 점점 더 멀어지며 긴 대화나 친밀한 순간을 피하려 했다. 어느 날 세연이 어머니가 주말에 특별한 저녁 식사를 초대했다고 말했다. 민우는 핑계를 대려 했지만 세연이 강하게 권했다. 우리 엄마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잖아요. 엄마에게 중요한 자리예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우는 거절할 수 없었다. 저녁 식사 날 미자는 평소보다 더 우아해 보였다. 그녀는 몸매를 돋보이게 하는 드레스를 입고 은은한 향수로 마치 보이지 않는 덧처럼 그를 감쌌다. 식사 중 그녀는 친절하고 사려 깊은 태도를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끊임없이 그를 향했고 침묵 속에서 메시지를 보내는 듯했다. 식사가 끝난 후 세연이 설거지를 하러 주방으로 간 사이 미자는 민우에게 정원에서 보름달을 보자고 제안했다. 그는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그저 평범한 대화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정원에 도착하자 미자는 그를 무장해제시키는 질문을 던졌다. 민우, 왜 내가 당신을 이렇게 존경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는 대답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미자는 계속 말했다. 당신은 내가 만난 남자들과는 달라요. 당신의 친절함, 헌신, 정말 드문 자질이에요. 그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고 둘 사이의 긴장이 점점 더 고조되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에요, 황 여사님. 그는 화제를 돌리려 애쓰며 말했다. 그러나 미자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얼마든지 부정할 수 있겠죠, 민우. 하지만 제가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아시잖아요. 우리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 말은 그를 숨막히게 했다. 그는 부정하고 즉시 멀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의 말은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멜로디처럼 그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세연의 발소리가 가까워지며 그 순간이 중단되었다. 미자는 재빠르게 물러나 다시 한번 자상한 장모의 태도를 되찾았다. 저녁 식사는 만족스러우셨나요?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딸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러나 민우는 그 정원에서의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꿨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야 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후 몇 주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미자는 계속해서 은밀한 방식으로 그에게 접근하려 했고 그저 사소한 메시지나 집안일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그를 불렀다. 민우는 죄책감과 유혹 사이에서 흔들렸다. 그는 세연을 사랑했지만 미자에게는 그를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와의 매 순간은 그의 의지를 시험하는 시간이었고 그는 점점 그 싸움에서 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느 날 세연이 출장 중일 때 미자가 민우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문제가 생겨 급히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우는 망설였지만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도착하자마자 긴급한 상황은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미자는 거실에서 단순하지만 도발적인 옷차림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불러서 미안해요. 하지만 정말 당신을 보고 싶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걸어오며 말했다. 거실의 분위기는 숨 막힐 듯 무거웠다. 민우는 거리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미자는 그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이제 두 사람은 불과 몇 센티미터의 거리를 두고 있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척할 수 있겠지만 민우, 난 내가 맞다는 걸 알아요.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민우는 그 순간이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임을 알았지만 그의 마음은 의무와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이제 미자는 아주 가까운 거리까지 다가왔다. 방 안의 침묵은 정원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로만 간간히 깨질 뿐이었다. 민우는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고 그녀의 눈빛이 그의 생각을 침투하는 듯했다. 그는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미자는 앞으로 나아가며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민우, 우린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할 수 없어요. 그녀는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는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녀가 더 가까이 다가오게 만들었다. 당신도 느끼죠? 이 연결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민우의 내적 갈등은 그의 표정에 그대로 드러났다. 그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어떤 선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거의 견딜 수 없을 정도였다.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미자는 그의 얼굴에 손을 얹으며 그를 마주 보게 만들었다. 당신이 느끼는 걸 알아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 순간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미자가 몸을 기울이며 다가왔고 민우는 순간적인 충동으로 그녀의 손을 잡아 멈췄다. 그러나 바로 그때 거실 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세연이 문가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민우,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충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민우는 즉시 미자의 손을 놓으며 뒤로 물러났고 미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평정을 찾으려 애썼다. 세연, 이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미자는 재빨리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하지만 세연은 설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어떻게 두 분이 나에게 이럴 수 있어요? 민우는 개입하려 했지만 그의 말은 연결되지 않았다. 세연, 제발 내가 설명할게. 이건 그저 순간적인 혼란이었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러나 세연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내가 눈이 멀었을 거라고 생각해? 난 다 봤어. 그녀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분노와 깊은 실망감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난 항상 엄마를 믿었는데. 미자가 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세연은 손을 들어 그녀를 막았다. 아니, 아무 말도 하지 마.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거실은 점점 작아지고 숨 막힐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민우와 미자는 꼼짝하지 못한 채 서 있었고 세연은 얼굴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참으려 애썼다. 시간이 필요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녀는 말하고는 급히 집을 나가며 문을 세게 닫았다. 집안의 침묵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웠다. 미자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뚜렷한 후회의 표정을 지었다. 민우는 혼란과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넘어서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우는 그대로 멈춰 서 있었고 미자는 소파에 앉아 손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세연이 세게 닫고 나간 문소리만이 집안의 고요함을 깨고 있었다. 그는 무언가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머리는 혼란으로 가득했다. 세연을 찾아야 해. 그는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그가 나가려는 찰나 미자가 말을 꺼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후회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우, 이건 실수였어요. 끔찍한 실수. 하지만 당신은 알아야 해요. 난 절대로 누구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처음으로 그 순간을 넘어서는 더 깊은 고통을 보았다. 미자가 아직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 키를 들고 세연을 찾아 나섰다. 그녀는 동네 길을 급히 걸으며 눈이 붉게 충혈되고 손은 분노로 떨고 있었다. 세연, 제발 내 말을 들어줘. 그는 차를 세우며 말했다. 세연은 멈췄지만 그를 쳐다보지는 않았다. 내가 본 걸 지울 수 있는 말을 네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너희 둘은 나를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배신했어. 내 엄마, 그리고 내 남편. 그녀의 목소리에는 엄청난 고통이 담겨 있었다. 민우는 변명하려 했지만 충분한 이유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세연, 내가 실수했어. 하지만 네가 알아야 해. 그건 단지 혼란스러운 순간이었어. 나는 절대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 그는 절박하게 말했다. 그녀는 마침내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 말을 믿고 싶었어, 민우. 하지만 내가 본 건 내가 잊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민우는 그녀를 뒤로 하고 서 있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미자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훨씬 나이가 들어 보였다. 마치 그 순간이 그녀의 생명력을 모두 앗아간 것처럼. 그녀는 날 용서하지 않을 거야. 민우는 가까운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미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럴지도 몰라. 하지만 네가 알아야 할 게 있어. 내가 오래전에 말했어야 했던 것.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마치 치명적인 고백을 준비하는 것처럼. 민우, 너와 세연은 결혼하면 안 됐어.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녀는 주저했지만 마침내 입을 열었다. 태준, 내가 결혼 전에 만났던 남자. 그는 네 아버지였어. 너는 내 아들이야, 민우. 그리고 너와 세연이 이미 함께한 후에야 난 그 사실을 알았어. 그녀의 말은 천둥처럼 민우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말도 안 돼요. 오늘 일어난 일을 정당화하려고 지어낸 거죠. 그는 분노와 절망에 사로잡혀 소리쳤다.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어. 미자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하지만 이건 진실이야. 내가 알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 너와 세연은 사랑에 빠져 있었고 난 모든 걸 파괴할 수 없었어. 그래서 이 모든 걸 내내 숨기고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더는 숨길 수 없어.
민우는 발 아래의 땅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의 삶, 결혼, 가족에서의 역할에 대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섰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한 공기 속에 울려 퍼졌다. 그 후 며칠간 민우는 사라졌다. 세연은 그를 찾으려 했지만 그의 연락을 받을 수 없었다. 미자도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 그녀의 고백은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를 부수어 놓았다. 세연이 어머니와 대면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미자는 짐을 싸고 있었다. 세연아, 난 떠날 거야. 너와 민우에게 너무 많은 고통을 줬어. 이게 나을 거야. 도망친다고 뭔가 해결될 것 같아? 세연은 울면서 소리쳤다. 당신은 모든 걸 망쳤어요. 내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미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딸을 안아주고 떠났다. 세연은 한때 자신에게 안식처였던 집에서 홀로 남겨졌다. 몇 년이 지나도 세연과 민우는 다시는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민우는 다른 도시에서 나머지 생을 살며 과거의 기억을 지우려 했다. 미자는 그 후로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 가족의 비밀과 배신은 보이지 않는 상처로 남아 어떤 진실은 드러내기에 너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